네, 안녕하세요. 오늘 만나볼 차는 푸조 시트로엥의 프리미엄 브랜드 DS에서 출시한 DS7 크로스백입니다. 63년 전인 1955년 트락송 아방의 후속 모델로 18년의 개발 끝에 프리미엄 제품 DS를 선보이게 됩니다. 당시 UFO를 연상시키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시트로엥의 고급 제품군으로 판매를 이어왔는데요. 국내에는 DS3, DS4, DS5 등이 잘 알려진 모델들입니다. 지난 2014년 모기업인 PSA 그룹은 경영 재건 계획에 따라서 DS를 독립 브랜드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트로엥은 대중 브랜드를, DS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역할을 나누게 된 겁니다. DS가 별도의 독립 브랜드로 출범을 하면서 출시한 첫 차가 DS7 크로스백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의전차로 큰 주목을 받았죠. 독일 프리미엄에 당당히 맞설 DS의 첫 차 DS7 크로스백을 만나보겠습니다. 외관을 보시면 상당히 화려합니다. 특히 전면에 다이아몬드 패턴의 육각 그릴이 돋보이고요. 주변을 감싼 크롬 라인들이 전면 인상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합니다. 보닛은 알루미늄 재질입니다. 아무래도 경량화를 위한 이런 조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보닛 위 중앙을 가로지르는 굵은 라인, 측면을 보면 헤드램프에서 리어램프로 이어지는 예리한 캐릭터 라인에서 디테일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전면 헤드램프에서 이 디테일이 더욱 돋보입니다. 시동을 걸면은 보라빛을 발사하면서 회전하는 DS 액티브 LED 비전 헤드램프가 상당히 멋스럽습니다. 수직으로 떨어지는 또 주간 주행 등 스크롤링 방향 지시 등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리어 라이트에서도 정교함은 마찬가지인데요. 마치 용이나 뱀의 비늘을 형성한 것 같이 상당히 멋스러운데요. 아무래도 낮보다 밤에 더 매력적인 부분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측면은 중형급 SUV와 비슷한 라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휠 디자인인데요. 화려한 전후면 디자인에 비해서 조금 더 단조로운 게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이 묻어나는데, 좀 더 화려했어도 차량 외관과 잘 어울렸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실내 역시 외관과 마찬가지로 화려함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푸조의 2세대 아이콕핏 인테리어와 비슷한데요. 디테일에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무늬 패턴을 곳곳에 적용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가죽 같은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공을 들였습니다. 실제로 장인들이 가죽 소재 선택부터 배치까지 모든 과정에서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가죽 같은 경우는 21단계에 이르는 엄격한 과정을 거쳐서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눈길이 가는 부분이 시동을 걸면은 180도 회전하면서 모습을 드러내는 바로 이 시계입니다. 프랑스의 모터스포츠 전문 시계 브랜드죠. BRM 크로노그래프사의 BRM-R 180이라는 제품명입니다. 이 시계 가격만 수백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시계 하나만으로도 실내 분위기가 한층 고급스러워지는 느낌입니다. 스티어링 휠 역시 가죽으로 전체를 감쌌습니다. 바느질을 보면은 상당히 좀 정교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푸조 시트로엥의 스티어링 휠은 좀 컴팩트하기로 유명한데 DS7에 적용된 스티어링 휠의 크기는 그거보다는 약간 큽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스티어링 휠의 높낮이,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방식이 이게 수동 방식입니다. 프리미엄 제품군들이 전동 방식을 채택을 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스티어링 휠 좌측에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레버가 있는데 이 부분 역시 기존 푸조 시트로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센터 스택을 보더라도 버튼이 다이아몬드 무늬를 채택을 해서 통일성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기어 노브 같은 경우는 푸조 3908에서 봤던 동일한 디자인을 채택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좀 특이한 점은 윈도우 버튼이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어 노브 주변에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시동 버튼이 기존 비상 깜빡이 버튼이 있던 자리 위치에 있다는 점입니다. 센터 중앙 모니터 하단에 각종 버튼류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게 터치 방식입니다. 기존 푸조 시트로엥과 다른 차별성을 부여를 했습니다. 디지털 계기판의 구성을 보면은 역시나 푸조 3908, 5008에서 채용했던 그런 인터페이스를 보여주는데 다이아몬드 무늬를 넣어서 좀 차별화를 했습니다. 2열 공간은 꽤나 안락합니다. 휠 베이스가 2740mm를 확보를 했는데 성인이 앉아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공간을 확보를 했고요. 무엇보다 가장 인상적인 점은 등받이 각도가 조절이 가능합니다. 리클라이닝 기능을 탑재를 해서 이 부분은 상당한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루프는 지붕 거의 전체가 열린 파노라믹 선루프를 탑재를 했습니다. 전부 개방을 하면은 실내가 좀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네, 지금 시내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차의 엔진은
2.0 디젤 엔진입니다. 뭐 기존 푸조나 시트로행에서 익숙했던 엔진입니다. 푸조 3008이나 5008에도 같은 엔진이 탑재되고 있고요. 차는 새로운 그 배출가스 규제죠. WLTP를 이제 통과한 차량이고요. 배출가스 기준이 기존보다 훨씬 강화가 됐습니다. 성능은 최고 177마력, 최대 토크는 40.8입니다. 사실 지금 최고 출력이 177마력, 수치상으로 보면은 성능에 대한 큰 기대를 갖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충분히 수긍이 갈 만한 힘이긴 합니다. 확실히 좀 속도를 붙이니까 기존 푸조 3008이나 5008보다 약간의 좀 힘의 여유로움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같은 엔진을 쓰지만 이제 프리미엄 제품을 지향하다 보니까 세팅을 차급에 맞게 이렇게 변경하지 않았나. 사실 푸조 시트로행은 이 엔진의 이렇게 성능에 크게 목을 매다는 그런 브랜드가 아닙니다. 다이나믹한 성능보다는 좀 효율에 좀 더 중점을 주는 브랜드인데, 그래서 뭐 국내에서 판매 중인 푸조 시트로행 제품 중에 제 기억으로는 200마력이 넘는 그런 성능을 가진 차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성능이 떨어진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불만을 가질 만한 그런 힘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속도를 붙여도 어느 정도의 힘은 비추고 가고 있을 정도로 힘에는 뭐 여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외로 지금 소음은 좀 들리는 편입니다. 사실 요새 나오는 디젤 차들 소음 진동 많이 이제 억제했다고 하는데, 물론 이 차도 괜찮긴 합니다. 프리미엄 모델이다 보니까 좀 더 이제 기대치가 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제 소음이 실내에서 좀 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주행 느낌은 기존 푸조 3908이나 5008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몸놀림 가볍고요. 생각보다 좀 이게 무게감이 있을 줄 알았는데 본모습과 달리 경쾌하게 치고 나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SUV인데도 이 급격한 코너링에서 큰 쏠림 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승차감은 상당히 소프트한 편에 속하는데요. 또 이 차의 특징 중 하나가 액티브 스캔 서스펜션이라는 것을 이제 채용을 했습니다. 전방 카메라와 지면의 높이를 파악하는 센서를 통해서 가깝게는 5m, 최대 20m까지 이렇게 노면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스캔을 해서 각 바퀴에 있는 댐핑을 알아서 제어해 준다고 합니다.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입니다. 지금 시속 90km로 달리고 있는데 지금 7단에서 넘어가질 않고 있습니다. 좀 더 연비를 위해서라면은 이제 8단을 쓸 법도 한데 지금 7단에서 머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좀 에코 모드 하면은 연료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좀 고단 기어를 많이 활용할 것 같은데, 지금 시속 90에서 100km인데 지금 7단에 거의 고정이 되어 있고요. 8단 변속은 언제 될지 잘 모르겠네요. 에코 모드로 변경을 했는데도 변속이 8단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패드 시프트를 이용해서 변속을 8단으로 변경을 하면은 좀 더 경제적인 운전을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좀 주행 모드가 스포츠, 컴포트, 노멀, 이렇게 에코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스포츠 모드 말고 이 나머지는 이렇게 주행을 하면서 크게 다르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주행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확실히 일반 모드보다는 엔진 회전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엔진음이 들리는데 사운드 제너레이터를 통한 가상의 엔진음이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다른 경쟁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할 때 스티어링 휠의 이제 감도도 좀 더 이제 묵직해지면서 이제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데, 이 차는 이제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약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차에는 이제 반자율 주행 기능도 탑재를 했습니다. 프리미엄 자동차라면은 요새 필수적으로 장착을 하고 있는 기능인데요.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이탈 방지 장치를 이제 결합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레벨 2에 해당하는 반자율 주행 기능이 되겠고요. 한번 활성화를 시켜보겠습니다. 사실 커브길에서는 핸들에서 손을 떼는 게 좀 불안하긴 한데 차선을 잘 지키면서 안정적으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일럿 기능을 켜고 계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최고 속도 180km에서도 기능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뗄 자신은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이 안전장치는 보조장치일 뿐이지 전적으로도 너무 이 기능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스티어링 휠에 손을 떼고 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자동차 회사에서 이를 보상해주지 않거든요. 또 이 차의 표시 연비가 리터당 12.8km입니다. 푸조 시트로행 하면은 좀 고효율로 유명하죠. 이 수치상 표시 연비는 좀 명성에 좀 못 미치는 것 같긴 한데, 푸조 시트로행 하면은 표시 연비보다 실주행 연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이 전면 윈드실드의 개방감이 좋다는 겁니다. 다른 브랜드와 달리 이제 푸조 시트로행만의 특징인데, 다른 차보다 이제 한 뼘 정도 창을 더 이제 확보를 해서 시야 확보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이 운전석과 조수석 시트에는 이제 마사지 기능까지 넣어놨습니다. 제가 지금 마사지 기능 켜놨는데 허리와 등을 제법 꾹꾹 눌러줍니다. 안마의자 수준으로 그렇게 압이 세진 않은데 그래도 오랜 시간 운전할 때 좀 피로를 풀기에는 꽤나 도움이 주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DS 브랜드는 이제 프랑스식 럭셔리를 추구합니다. 전통적인 것들을 거부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이제 이른바 아방가르드 정신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디테일하면서 화려한 디자인, 동시에 이제 미래지향적인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다른 프리미엄 브랜드와 이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 프리미엄에 당당히 맞설 DS의 첫 차, 푸조 시트로엥의 프리미엄 브랜드 DS7 크로스백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